지금 오후 1시 7분인데요. 속보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친러 반군 장악 루칸스크 지역에 포공격했다. 우크라이나 군이 오전 2시 30분께 친러 반군이 장악한 루칸스크 공화군 지역 4곳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이날 공동통제조정위원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이 나오고요. 지금 증시가 갑자기 흔들거렸어요. 분봉으로 좀 확인을 할게요. 자, 분봉을 볼게요. 보이시죠? 다시 한번 분봉으로 보면 시장을 보겠습니다. 그죠? 쭉 빠졌어요. 갑자기 이 시간부터 거래량 동반되면서 쭉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동성 지금 거리는데요. 저희는 이거에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각본이 저는 짜여져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가면 돼요. 시장이 나왔던 부분은 그냥 시장에 대한 이슈로서 나왔던 부분이다. 지금 또 장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오후 1시 반 정도 됐는데요. 좀 회복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인지 팩트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들끼리 미디어와 권력과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시장을 흔들어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여기 있냐?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가자고요. 2021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찍었어. 실적이 좋았어. 근데 주가는 왜 여기 있냐고요? 숫자를 찍었는데 이거 아직도 제가 어쨌든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기 현 주가에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러면 앞으로 대응 방안이 보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IR 자료에 연간 실적 트렌드예요. 보시면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실적이 정체가 됩니다. 성장 폭이 보이시죠? 이거 차트에 고스란히 나와 있고요.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해요. 매출과 영업이익 두 개 다. 그리고 막대기가 정체가 됩니다. 보이시죠? 사상 최대의 실적을 찍지만 성장 폭이 프로테이지가 정체가 된다. 그래서 보자고요.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첫 번째 주봉으로 한눈에 볼게요. 그냥 월봉으로 볼까요? 자, 월봉으로 볼게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 실적 정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실적이 정체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꼬라박습니다. 성장 폭이 나오다가 성장이 정체가 되면 주가는 내리박아요. 여기에 당시 미국 금리 인상 4회와 미국 셀트리온의 공장 캐파 증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정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꼬라박다가 아까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죠. 19년도에서 20년도에 폭발적인 성장. 그런데 다시 한번 정체.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봉으로 볼게요. 실적 정체 폭은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한 30만원 부근, 25만원에서 30만원 부근까지는 실적이 성장하다가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지금 주가에 대한 반영. 여기서부터는 경구용 치료제로 밀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회계 이슈로 밀었다. 자, 다시 한번 성장 정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경구용 치료제, 세 번째 구간 회계 이슈로 밀었다. 이게 지금 현 주가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과거잖아요? 이미 2022년도 2월 17일, 18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이제 돌아나가는 게 중요하죠? 2022년도 1분기는 역대급 실적을 찍을 것 같은 게 팩트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1분기가 지금 2022년도가 실적이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실적이 회계상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감리와.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이 현재 2021년도 실적 갖고는 숫자를 증명을 못한다. 숫자를 못 찍어냈다. 오히려 성장폭이 정체됐다. 그래서 2022년도에 만들어내는 숫자가 과연 찐 실적인지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고 나면 기관 투자자 자금이 들어오겠죠. 왜? 숫자가 성장을 하니까. 고로 우리는 이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리고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도 2월달 절반 조금 지났는데 벌써 6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바이오시밀러 나오지도 않았고요. 우리 주축인 바이오시밀러 실적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진단키트 하나만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가 더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죠. 숫자는 만들어내가고 회사는 성장을 하고 회계 이슈 정리를 하죠. 그러면 수급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합병까지 가야 되겠죠. 이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숫자에 대한 성장폭 미국에서 유럽에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성장폭이 기대가 됩니다. 트룩시마 이제 재고 조정 끝내고 다시 한번 재고 닫아가고 헬스케어에서 다시 한번 숫자를 찍어낼 수 있기를 미국에서 기대해 본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회계 이슈 정리, 두 번째 이 큰 그림에서 합병 이슈가 또 논의가 되겠죠. 세 번째 우리의 실적은 계속 증가한다. 현재 계속 증가해 나가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결국 지금 여기서 흔들흔들 거리는 거는 놔두라고 하세요. 어차피 지금 호가창 잠깐 보고 올까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자, 지금 오후 1시 40분이에요. 셀트리온이 0.63 다시 반등했는데요. 그래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루하루 1위 힐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보면 매도창에 보면 신한과 한국, 매수창구에 보면 하나와 NH 한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체킹을 해놨었는데요. 대략 한 오전 9시 28분인가? 이때는 JP 모건과 CS가 매도 창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이 여기 또 들어왔었거든요. 오전 중에. 시간이 그리고 대략 한 10시 정도에 보면 JP 모건 한번 볼까요? 보자고요. 외국계 합. 보이시죠? JP 모건 쭉 나왔던 부분이에요. 계속 나왔던 부분이다. JP 모건. CS 아까 보이시죠? 매도 창구.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이고요. 메릴리치도 조금 있었네요. 중요한 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가 오늘 매도 창구에서 작업을 했었다. 그러다가 지금 조금 화면이 바뀌었죠. 한화 다시 매수로 좀 돌아섰는데 왔다 갔다 작업하면서 주가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언급드리지만 회계 감리유시 마무리되고 숫자는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찐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고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그리고 합병하고 그러면 우리 주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길 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간밤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었죠. 인플레 무려 73번 언급한 연준 의사록, 더 빠르게 금리 인상, 1월 FOMC 의사록 공개, 대차대조표 상당 규모 축소도 예고, 더 매파적 신호 각오하던 시장은 안도, S&P 500 상승 전환. 뭐야?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움직인 거 아니야? 라고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좀 볼게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인플레 우려에 대한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에 곧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이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이 73번이 들어갔다. 물가 상승률이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예상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책적 완화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대부분의 창석자는 기준 금리 목표 범위를 2015년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물가 상승률 지표가 계속 연준 장기목 수치를 크게 상향하고 높아진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비롯된 이번 인플레이션이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 이슈에 대한 부분이 이번 인플레이션이 지금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생산의 차질이 빚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CPI가 7.5%, 이번 3월 정례회의에서 0.5% 올리거나 남은 7차례 FOMC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월가에서 나오겠다. 그래서 3월에 금리 0.5% 그리고 7번 올해 올릴 수도 있다. 이 얘기했고요. 좀 더 볼게요. 아울러 연준은 8조 9천억 달러의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현재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대차 대조표 상당 규모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현재로서는 만기가 되는 채권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연준 자산을 축소해 나가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일부 위원들은 주택 저당 증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미 국채만을 보유할 것을 주장한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또 연준은 높아진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자산 가격 상승, 가상화폐와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의 급성장이 금융 안정성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이런 말 보면 정말 화나거든요. 이런 말 제가 나중에 한번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화폐현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 자세하게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정말 자세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이날 의사록 내용은 기본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긴축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대체로 매파라는 평이지만 이미 50bp의 금리 인상이나 연 7회 금리 인상을 각오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장은 이번 의사록을 비둘기적이라고 해석한다. 자, 글로벌 자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이 최근 과장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모두가 매우 매파적인 언급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의사록 공개 이후에 0.05% 이상 내려갔고 뉴욕 증시도 낙폭을 줄이고 일부 상승 전환했다. 이게 어제 FOMC의 포인트와 증시에 대한 반응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거 인지하고 가자고요. 자, 우리 연준한테 휘둘리지 말자고요. 연준한테 두 가지예요. 연준, 러시아 사태, 러시아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나토, 여기에 또 중국도 끼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연준도 휘둘릴 필요가 없다. 요거 이면에 진실을 한번 알아보고 가자고요. 원리를 이해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금리 0.5% 올렸어. 그래서 시장이 받아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받아준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다시 한번 증시가 상승해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쵸? 경제나 실물경제나 자산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금리를 오는 게 사실이다. 요게 팩트. 우린 요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이 안 받아줘. 그러면 연준은 말을 바꾼다. 요 그림 두 가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금리 인상 초기 국면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8조 9천억 달러이죠. 연준의 자산이 지금 뭐가 있냐? 미 국채와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란에 미 국채와 MBS라는 파생 상품이 있어요. 이거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건데 못 없앱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채와 MBS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줄이자라고 하는 거죠. 줄인다고 해서 실물경제나 자산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근데 지금은 2008년도 이후에 이 돈을 찍어냈잖아요. 돈을 걷어들이면 실물경제나 자산시장이 현재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전 세계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통화정책,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와 그리고 미 백악관의 재정정책, 한국도 역사상 가보지 못한 저금리와 폭발적인 재정정책, 전 세계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빚을 내가지고 시장에다 돈을 뿌렸어요. 당연히 뿌렸으니 경제 성장에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진짜로 질적인 성장에서 나왔던 게 아니라 양적인 부분에서, 그것도 일시적인 부분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빚을 여기서 걷어들이게 되면 성장은 꺾입니다. 이게 팩트고요. 또 하나, 진짜 건전한 성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장이냐. 물론 이제 내구재 소비도 좀 늘어났었고 소비도 늘어났었고 한국 수출이 사상 최대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빚에 의한, 빚을 멈추면 다시 성장은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건 뭐냐? 빚을 더 줄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었죠. 연봉,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올해 2022년도, 23년도 그때 물가가 올라간다. 대한민국의 연봉이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죽을 맛이죠. 전 세계의 연봉이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긴축으로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준이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계속 부양책은 지금 3월달까지 양적 완화 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요게 3월까지 종료한다는 부분이에요. 아직 종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조금 더 하고요. 결국은 연준은 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움직인다가 우리가 모니터링할 부분입니다. 요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모든 전 세계 언론과 해외 외신과 대한민국 외신 이런 미디어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셀티론 허즈만은 오리지널 약품과 효과 같아. 가천대 논문 발표했다. 셀티론의 유방암, 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즈마가 양성 전이성 위암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가천대 길병원 연구진은 최근 미국 임상종양학회지 2월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허즈마가 기존 트루스트밥 치료제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논문 제목은 HER2 양성 전이성 위암에 대한 트라스투밥 바이오시밀러와 기존 트라스투밥의 효능 및 안정성 비교다. 연구진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2011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트라스투밥 기반 1차 화합요법 치료를 받은 18세 이상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 102명을 후양적으로 조사했다. 환자 30명은 허즈마로, 나머지 72명은 기존 트루스트밥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조사 결과 두 그룹의 객관적 반응률은 허즈마 56.8%, 기존 치료제 52.8% 등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객관적 반응률은 전체 환자에서 종양 크기 감소 등 객관적 반응이 확인된 환자의 비율을 말한다. 완전 간의 부분 간의 안정 변경 등을 포함한 질병 조절률은 허즈마가 73.3, 기존 치료제가 69.4로 집계됐다. 암이 진행되거나 악화되지 않은 채 생존기간은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간값은 허즈마가 5.4개월, 기존 치료제는 6.9개월로 추산했다. 안정성 역시 허즈마와 기존 치료제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유사한 비율로 빈혈, 백혈구 감소, 호중구 감소 등으로 부작용에 보고했다. 연구진은 허즈마는 기존 트라스투밥의 비슷한 부작용 등을 보이며 동등한 결과를 냈다. 그래서 연구진은 허즈마가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로서 기존 트라스투밥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표적 항암제, 트라스투밥 같은 표적 항암제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치료에 장벽이 될 수 있다. 치료를 바이오시밀러로 전환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은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뛰어난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그래서 허즈마는 앞서 세계 22개국과 허투 과발현 조기 유감 환자 549명을 대상으로 한 3년 장기 임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능 및 안정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은 다 검증이 됐고 가천대에서도 논문을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외신에서 병원 의사를 통해서 더 비싼 3가지 약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사용 가능. 2022년 2월 17일 매사추세츠 로라소스트.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지금 다양한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약을 포함하여서 전문 약국을 통해서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10개의 약에 대한 가격 인상을 조사한 바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이나 의사의 진료실에서 투여되는 약은 전문 약국에서 조제되는 동일한 약의 2배까지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적극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바이오시밀러로 검토된 세 가지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셉틴, 레미케이드. 자, 그리고 여기 리툭산 나오거든요. 리툭산 나오는데 여기 리툭산에 트룩시마가 나오죠. 우리 트룩시마, 레미케이드의 인플렉트라, 레미시마, 허셉틴의 허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 외신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다. 조금 더 보면은요, 연구원들은 병원 사무실이나 진료실에서 구입, 보관, 관리하지만 전문 약국을 통해서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10가지 약품의 비용을 분석했습니다. 평가된 10개 약물 중 3개는 여러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 평균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 상당 부분 저렴하겠죠?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 바로 허주마, 그리고 인플렉트라 램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정말 무척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유플라이마 유럽에서 또 오래 기대가 되고 램시마 SC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차례로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기타 등등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과 유럽을 차례로 점유율 땅 따먹기 하러 갑니다. KTB 레포트 메트로시티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볼게요. KTB 투자증권에서 삼바에 대해서 안정적인 1, 3 공장 가동률과 3 공장 초기 생산분에 대한 매출 반영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 반면 영업이익은 프로톡스 믹스 증가와 신사업 관련 비용, 연말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컨센서스 하회 예상, CDMO 수요 증가에 따른 수주계약 규모 확대, 4공장 본계약 체결, mRNA 백신 및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사업 확장이 향후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KTB 투자증권에서 2021년도 4분기 매출액 4,39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7.1% 상승했고 전분기 대비 2.5%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257억 원, 전년 동기 35.7%, 전분기 24.9% 하락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TB 투자증권의 동종목에 대한 최근 3개월 동안의 투자 의견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목표 주가는 2021년 4월 98만 원이 저점으로 제시된 이후 이번에 발표된 110만 원까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어 왔다. 오늘 KTB 투자증권에서 발표된 다이 의견 및 목표 주가 110만 원은 전체 의견에 수렴하면서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감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풀이되며 목표 평균과 대비해서 미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최근에 목표 주가를 가장 공격적으로 제시한 NH투자증권은 투자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를 125만 원을 제일 보수적인 의견으로 제시한 유지투자증권 97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125만 원, 97만 원. 그래서 4분기 순이익 1,257억, 레포트는 목표가가 110만 원. 참 더러운 이중잣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회성 CMO 하청 생산 증가는 쌈바인 것 같은데 웃기는 KTB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한두 번은 아닌데 레포트가 나왔던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던 것 같아요.